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소통 가능하십니다. 먼저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3가지 작전 세워보면서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관련 종목들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격 내일장 시간도 있는데요. 지금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리뷰해 보면서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돌격을 해볼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오늘 엔화는 강세를 보였고요. 또 FOMC 경계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시장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면 1.10% 하락한 2656.1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상승한 종목은 279개, 하락 종목은 604개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모멘텀이 소진되면서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고 저PDR 종목들도 오늘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9,200억 원 넘게 담아냈는데요. 외국인은 2,414억 원, 기관은 7,000억 원 넘게 매도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낙폭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0.29% 하락하면서 891.9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은 486개, 하락 종목은 1,000개가 넘어가는데요. 그중에서도 자동차 그리고 보험 업종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수급에서는 마찬가지로 개인이 홀로 2,324억 원을 담아냈지만 외국인은 848억 원, 기관은 1,160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꼭 짚어봐야 할 작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입니다. SK하이닉스 세계 최초로 HBM3 양산에 돌입하는데요. 엔비디아에 이제 독점 공급에 나섭니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메모리 처리 속도를 높인 AI 반도체 핵심 기술력인데요. 이제 마이크론보다 성능 검증 절차를 먼저 마치면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지켜냈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3E 성능을 확인해 보면요. 풀 HD급 영화 230편을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SK하이닉스는 현재 삼성전자와 적층 경쟁을 벌이고 있죠. 삼성전자는 D램을 12단으로 쌓아올린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여기에 SK하이닉스도 맞불을 두면서 16단으로 쌓아올린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고용량 그리고 적층 경쟁이 계속되는 지금 앞으로의 반도체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작전입니다. 로봇 시장으로 진출하는 엔비디아인데요. 프로젝트 그루트를 발표했습니다. 마블 캐릭터 아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한 AI 플랫폼입니다. 오늘 GTC 2024에서 젠슨 황 CEO가 기조연설에서 그루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로봇의 작법 수행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또 직접 훈련시킨 로봇 오렌지와 그레이도 등장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그루트 플랫폼으로 구동이 되는 로봇은 앞으로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또 움직임도 모방을 하도록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로봇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작전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Y 가격 인상을 결정해서 오늘 간밤 테슬라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까지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테슬라는 공격적인 할인 경쟁에 나섰습니다. 현재 북미와 유럽에서 주력 제품은 단연 모델 Y인데요. 이제 오는 4월 1일부터 미국에서 모델 Y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또 유럽에서도 2,000유로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간밤 이 소식에 테슬라 6%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2차 전지주도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타거즈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 스타거즈 한교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FOMC 발표를 앞두고 좀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2,400억 정도 팔았고요. 기관은 한 7,000억 정도 팔면서 어느 정도 FOMC 발표에 대한 경계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들이 받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GTC 2024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들 종목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대부분이 조정을 받았고요. 하지만 엔비디아가 새로운 이제 사업으로 로봇 쪽으로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시장 주도주였던 뭐 조선주라든지 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했는데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오후 시장에 들어서는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피로감이 쌓였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요일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날 새벽 3시에 FOMC 기준금리가 발표되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는 조정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FOMC 금리 결정 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수요일 종가쯤 여러분들이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 경계감이 있는 만큼 내일장에서도 조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시장은 참 재미없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뭐 지수도 좀 밀렸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모두가 이제 관망세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을 그렇게 강하게 끌고 간 종목들도 별로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GTC 2022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반도체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했습니다만 반도체 종목들마저도 특별한 반등이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한 것은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가 동반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증시 분위기 자체가 크게 위축되거나 그렇게 급락 장세가 나오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는 일단 아닙니다. 지수 하락폭이 제한적이고요. 또 국내 증시가 그렇게 뭐 이렇게까지 밀릴 만한 이유도 별로 없고, 또 미국이라든가 유럽을 중심으로 증시 자체가 아직까지 탄탄한 하반 경기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붕괴되거나 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장세는 단기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재미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지수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 조정 장세, 오늘 같은 조정 장세를 무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좋은 주식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정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의 오늘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얼른 또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작전명 통해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명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소문난 잔치, 반찬은? 인데요. GTC 2024 시작은 했습니다만 반도체 관련주들 그거 기대만큼의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이번 GTC 2024에서 조금 주목해볼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GTC 2024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봤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제품들이 나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가 좀 맞춰졌는데, 뭐 시장에서 역시 뭐 예상했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HBM과 관련된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이 한 번 더 나온 거, 그것도 이제 좋겠고요. 일단 로봇이 이제 그루트라는 로봇이 또 공개가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약간 새롭긴 합니다만 이미 이제 시장 자체에서 이런 재료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반도체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워낙에 인공지능 시장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성장 섹터들이, 새로운 섹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피로감이 좀 높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결국엔 GTC 2024가 시작이 됐고 거기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에서는 실질적인 수혜주가 그렇게 많이 부각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GTC 2024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새로운 것이 별로 없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한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어떤 모멘텀이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 주가는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도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GTC 2024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업체들 중에서 엔비디아라든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수혜 업체가 어디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어쨌든 간에 GTC 2024를 중심으로 해서 기대감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종목은 거의 없었다는 부분들을 볼 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너무 큰 기대는 갖는 것보다는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GTC 2024에서 엔비디아가 다양한 칩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평가는 또 갈라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각으로는 시간 외에 하락한 걸 또 보니까 엔비디아 좀 고가 논란이 있다. 이번에 정확한 가격을 제시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 외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글로벌 IB를 살펴보면 목표 주가는 거의 대부분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1,000 이상치 올리는 그런 저기도 많은데 일단 엔비디아는 저는 시세는 안 끝났다고 봐요. 워낙에 지금 현재 HBM 인공지능 시장, GPU 시장 자체로 워낙에 장악을 워낙에 강력하게 했고 자 이번에 뭐 새롭게 발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칩을 중심으로 해서도 미래 시장까지도 계속해서 장악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엔비디아의 시장 장악력은 앞으로도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물론 경제사들, 뭐 ARM을 비롯해서 경쟁사들도 계속해서 있습니다만 워낙에 엔비디아의 장악력 자체가 워낙에 강력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그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주가는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미래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주가에 선반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보기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저도 제가 보기에도 쉽지는 않은 상태고 적어도 더 가려면 충분하게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얘기했던 실적 이상의 컨센서스 이상의 실적이 더 발표가 되게 되면 그때는 2단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엔비디아 주가 흐름 봤을 때는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발표했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도 HBM 5세대죠. HBM3E를 본격적으로 납품한다. 이달부터 납품한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주시한 실적 개선 기조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HBM 납품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납품이 시작되는 그 위치부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엔비디아의 실적 증가세라든가 성장 가치 등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주가가 상대로 못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여기서 폭락이 나오거나 하지 않고 기간 조정이 나오거나 옆으로 기어가는 하반 경직 정도만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상대적인 저평가 이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실적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주가 반대세가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하반 경직이 나온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쪽에서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은 뭐 열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하반 경직이 나온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엔비디아가 뭐 B200이라든지 GB200, 또 NVL72 같은 여러 칩들을 새롭게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 AMD와 인텔과 비교를 해봤을 때 경쟁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전반적으로 AI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GPU 기반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 이제 GPU 기반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가장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가 당분간은 독점력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외에도 다른 업체들이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내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전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3E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에 따른 밸류 체인들도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독점력을 유지하겠지만 다른 후발 업체들이 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우리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우리나라 업체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SK 하이닉스 호재가 굉장히 많았었죠. HBM3E 대량 생산 이달 말에 고객사에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올해 16단 HBM4를 개발하겠다.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마감에서 2.5%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SK 하이닉스 오늘 장에서 왜 하락했습니까?
뭐 이 정도 조정이면은 뭐 괜찮지 않나 싶어요. 일단 그동안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지수가 밀렸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밀렸던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오른 데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 정도가 좀 나온 것으로 일단은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니까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 그동안 많이 매도했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같이 매도하면서 일단 약간 쉬어가는 그런 패턴으로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펀더멘탈이 이상이 있어서 밀렸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매물 받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도 잠깐 쉬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를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엔비디아 그 주가 자체가 거기서 상승세가 멈추고 만약에 꺾이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 시장에 따른 성장성이라든가 엔비디아의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도 같이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 실적 전망치가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반 경직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다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업체들의 HBM 시장에 대한 공략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시장 자체가 워낙에 성장성이 크고요. 그 잠재력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쉬어가는 과정일 뿐 아직까지 성장 잠재력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 GPU 시장을 만약에 좀 ARM이라든가 다른 칩 메이커들이 만약에 진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더 커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리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기댈 수 있는 언적은 더 커지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시작이 끝난 것까지는 않고요. 조금 더 쉬어가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나서 재상승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어서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은 좀 유지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일단 성장성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지금은 잠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한규소 매니저님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탑픽이 SK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뭐 그동안 이제 그 삼성전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역시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모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는 HBM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본격적인 스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마 엔비디아로 납품이 본격화되는 그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결국엔 엔비디아로 납품이 진행이 되는 그 시점에서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SK 하이닉스를 먼저 보시는 게 맞겠고 또 조정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중장기로는 삼성전자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확인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스페타시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기판 업체들 중에서 가장 잘 오르고 있는 종목이 이스페타시스거든요. 지금 3월 달부터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에 나섰지만 최근에는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페타시스를 좋게 보는 이유가 이스페타시스는 MLB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MLB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원래 이제 통신용으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가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MLB 기판을 지금 최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MLB 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 통신용보다 마진율이 사실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고객사의 AI 가속기 신규 모델이 나오면서 MLB 기판의 판매 단가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는 만약에 저 예상대로 MLB 기판의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서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증가하는 구조가 나온다라면 지금보다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IR 담당자 통해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기간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지 여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거니까 일단 기간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거 여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고 이스페타시스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이스페타시스를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유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로봇 그리고 AI, 로봇과 AI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로봇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엔젤 로보틱스 상장도 있었고 또 리포트도 관련해서 보면은 로봇과 AI 같은 이야기로 한 두 번 정도 리포트가 지난주, 이번 주에도 나왔었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사실 하락한 이유도 엔비디아가 이번에 GTC 2024에서 괴물 반도체 칩인 블랙웰을 공개한 것 이외에도 로봇 사업을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로봇주로 반도체에 있던 수급이 로봇 섹터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올해 연초까지 계속해서 엔비디아 외에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로봇 시장에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지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로봇 관련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매우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구축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로봇 쪽으로 탑재되는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생산하게 되고 그리고 향후에는 자율주행 쪽으로도 엔비디아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 칩 시장이 기존의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이동이 되기 시작한다면 인공지능 반도체 칩이 사용되는 그 범위가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다음에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간과하지 마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 섹터가 어떤 쪽인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투자 기회가 아직까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로봇과 자율주행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국내 대기업들도 꾸준히 로봇에 투자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로봇주가 또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수익에 대한 우려, 여전히 부담스럽다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고점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아직까지 업사이드 여력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아직까지 로봇 관련 종목들이 2차 전지나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를 대체할 만한 주도 섹터가 되기는 아직까지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냐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바이오가 잠시 쉬어갈 때 로봇 섹터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제 추후에는 자율주행으로도 수급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탑픽 종목을 스터디 하셔가지고 뽑아내신다라면 지금 로봇 상승만큼의 상승세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로봇주 최근에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주도주가 되기에는 다소 조금 부족하다. 근데 그 로봇으로 갔던 수급이 다시 자율주행 쪽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한규수 매니저님, 사실 이 로봇 부분을 살펴보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작년 실적을 살펴보면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모두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네. 그래도 최근 시장을 살펴보면 이번 연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흑자 전환을 해도 많이 가기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요? 그렇죠. 흑자 규모 자체가 일단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미 이제 이 로봇 관련주들은 그 성장성이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지난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레윈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00%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로봇 시장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로봇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좀 지나면 이제 길거리에서 로봇하고 지나가면서 악수하는 그런 세상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이 로봇 업체들이 시장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따라주고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실적은 지금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형태는 일단 아닙니다. 과거에 전기차 관련주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나중에 실적이 따라주면서 양극재 관련주를 중에서 주가가 폭등을 했었죠. 지금 로봇 관련주들은 그동안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습니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에 의해서 500%, 100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 자체가 흑자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환하더라도 실적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과 전 세계 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계속해서 진출하기 때문에 로봇 시장의 어떤 그 시장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주가는 폭락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데 현재 구간에서 로봇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저는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멀리 보고 매매하는 것보다는 짧게 끊어치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트레이딩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또 이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백일현 매니저님, 엔젤 로보틱스가 26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로봇 관련주들이 좀 모멘텀이 지속이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어떤 전략으로 짜보면 좋을까요? 지금 뭐 우리 국내 대표적인 로봇 관련 종목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의 시세가 살아있는 한 로봇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 상장하게 되면 그때 아마 이제 그때까지 로봇 시장 수급이 살아있다라면 엔젤 로보틱스도 많이 급등을 하겠죠. 그러면 다른 후속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달 말까지는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전략을 저도 권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주도 섹터로 조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사실 로봇 관련 종목뿐만 아니라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정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오르고 지속성을 가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게다가 로봇 관련 종목들은 지난해 이미 연초에 한 차례 큰 시세를 주고 밀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거와 같은 시세를 주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뭐 예를 들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한 차례 큰 시세를 주고 밀렸다가 최근에 시세를 주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시세를 주지는 않았거든요. 로봇도 같은 개념으로 보신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를 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안 나올 수 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는 최소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추가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바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은 로봇주 내에서 보시는 종목이 따로 있으십니까? 일단 대장주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지분을 인수 중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쪽으로는 당연히 탑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 가져야 되고요. 최근에 기관 수급도 꾸준히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협동 로봇 시장에서 국내 1위 업체인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안정적으로 21선에 안착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크 없이 투자를 하시려면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정도는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정도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점이 첫 번째 작전명에서 얘기를 하실 때도 그랬고 지금도 외국인 수급보다는 기관 수급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보다는 뚜렷하게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지수 ETF를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레버리지를 매수했다가 인버스를 매수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인버스를 매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하고 있다는 게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최근 시장 트렌드에 조금 더 민감한 기관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조금은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의 수급을 유심히 보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로봇 관련주 내에서 보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뭐 종목을 따로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나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죠. 일단 뭐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워낙에 이제 그 시장 자체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확보가 되는 업체인데 그만큼 기술력은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얼마만큼 확대해 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의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기술력이 확보가 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두산 로보틱스 정도는 뭐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신 거죠?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중장기는 아니고요. 일단 단기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지금 이 종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봇 시장 자체가 이제 성장성이란 재료가 이미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느냐인데 실적이 많이 좋아진다라는 소식 내지는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한 번 정도 올라가면 그 정도 선에서 털고 나오는 그런 짧은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이달 말까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세일 기간은 이제 끝.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테슬라 모델 Y 가격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줬습니다. 4월 달부터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도 모델 Y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가 지난 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테슬라부터 한 6% 정도 났을 겁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고요.
뭐 하락폭이 워낙에 커서 뭐 6% 올라도 뭐 그렇게 뭐 시큰둥한 그런 모습인데 또 이제 가격을 좀 인상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긴 했는데 그것이 뭐 본격적인 상승의 모멘텀이다라고 일단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이제 테슬라가 모델 Y에 대한 가격을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이 아니라 테슬라의 주가도 워낙에 많이 빠진 상태고 또 가격 인상을 통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바닥을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일단 하나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전기차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좀 높여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드리는 게 뭐냐면 워낙에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이제 거의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역대급 배출가스 제한을 추진하겠다.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역대급의 배출가스 제한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는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정책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죠. 전기 자동차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가 뭐냐면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선거했을 때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게 되면 IRA법을 폐기하겠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전기차 수요를 또 위축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었는데 그것이 한 가지가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이제 지지율이 트럼프가 좀 높았었죠. 네.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줄어들면서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지지율이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올해 연말에 이제 대선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든이 그래도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앞서는 이런 소식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우리가 조금씩 줍줍이라고 하죠. 조금씩 담아가는 이런 전략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 증시에서도 지수가 이제 가두리 장세가 진행되면서 반도체, 뭐 바이오 제약, 그리고 뭐 조선, 원전,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 좀 많은 순환매가 돌았었죠. 많은 종목이 순환매가 돌고 오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충분하게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어떤 순환매가 도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테슬라 모터스의 모델 Y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그들 전기차 관련주들의 2차 전지 관련주의 반등을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정도를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2차 전지 올라갈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미국 대선 이 부분을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사실 채팅창에서도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테슬라 지금 장에서 빠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테슬라 호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모델 Y 가격을 인상하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상승 이 부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었고 또 리비안에서 테슬라 슈퍼차저를 사용하겠다. 때문에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인도에서도 전기차 수입관세 인하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호재가 너무 가득한데 왜 또 지금 내려가고 있을까요? 개장 전에. 뭐 하나 꼽자라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지금 가격을 인상하는 부분이 유럽이랑 북미 쪽이거든요. 그리고 인상하는 시기가 4월 달이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의 의도를 분석해 본다라면 4월 달을 인상하기 전에 많은 소비자들이 3월 달에 전기차를 많이 사라 이런 관점에서 1분기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일단 여태까지 올랐고요. 다만 중국 시장에서는 조금 가격을 인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신형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11% 정도 다운시켰거든요. 중국 로컬 업체들도 신형 전기차를 다운시키고 있는 마당에 테슬라 혼자만 중국 시장에서 단독으로 전기차의 가격을 인상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테슬라 가격 인상은 물론 이제 주가에는 호재이긴 하지만 다소 3월 달에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기 위한 전략적인 스탠스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국내 전기차 업체들이 많이 상승하는 이유는 중국산 탄산 리튬 선물 가격에 많이 연동을 받고 있는데요. 그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의 추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바로 양극재 쪽이기 때문에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실리콘 음극재 쪽 밸류체인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전기차 시장이 살아날 경우에는 그쪽으로 실리콘 음극재 관련 밸류체인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면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 상승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차전지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TCC 스틸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까지 원통형 배터리의 주 원재료인 니켈 도금 강판을 최근까지는 TCC 스틸이 생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본격적인 매출은 아마 내년부터 나올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동국산업이 먼저 니켈 도금 강판 관련해가지고 치고 나갔기 때문에 기존 니켈 도금 강판을 국내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TCC 스틸이 후속으로 다시 한번 시세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눌린 자리에서 TCC 스틸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집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자리 자체도 많이 눌려 있다고 하니까요. TCC 스틸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계속해서 전고체 관련주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혹시 보시는 종목도 전고체 관련주입니까? 전고체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그 2차 전지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중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먼저 대장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전고체 배터리가 먼저 시장을 좀 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시세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2차 전지 관련주, 양극재라든가 음극재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이제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2차 전지가 본격적인 강세장까지 진입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충분하게 순환매가 돌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매기가 돌 겁니다. 리튬이온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순환받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를 계속해서 먼저 보시고 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뭐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관련주 쪽으로 순환반등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역시 이제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를 분석할 때 저는 일단 오늘 삼성 SDI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레이크 머티리얼스 같은 종목이 대장주기 때문에 그들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되 지금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지금 상대로 주가가 못 올랐죠. 이제 바닥을 찍고서 지금 직전 고점대 매물을 받아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이렇게 매물을 받는 과정을 보이면서 이제 중기적인 반등이 시도가 될 겁니다. 아마 강한 어떤 그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주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그중에 들어올랐던 삼성 SDI 같은 종목들 한번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의 삼성 SDI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작전은 여기까지 세워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격 내일장 시간입니다. 먼저 두 분 매니저님들의 포트 살펴볼 텐데요. 한규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포트 내 5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규수 매니저, 기아는 5% 수익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23% 수익률, 삼성 SDI는 12%,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3.67%, 현대차는 1%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백인현 매니저, 제이오가 9.29%, LS 일렉트릭이 17.82%, 나노신소재가 12.69%, 파로스 아이바이오 5.31%, HB 테크놀로지 9%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규수 매니저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주가 지금 은근하게 지금 우상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리튬,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황화리튬 생산 공장을 이제 짓기로 했다라는 소식까지 이제 전해지면서 주가가 이제 40만 원 선을 돌파했다가 오늘 40만 원 선 밑으로 다시 한번 밀리긴 했습니다만, 흐름 자체는 아직은 탄탄합니다. 일단 이미 이제 바닥을 완전히 탈출을 했고요.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습이고, 현재 직전 고점 부근 사상 최고점에서 약간의 매물을 좀 받는 과정들은 연출될 수 있겠습니다만, 거래량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뭐 고점 매물을 상당히 잘 소화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은 아직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굳이 물량을 턴다라는 관점보다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보고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만약에 소폭으로 뭐 눌리는 조짐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멀리 보시는 분들은 저가 매수는 아직은 해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유지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은 LS 일렉트릭 현재 17.82%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때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비교하면서 2023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LS 일렉트릭이 훨씬 조금 더 큰데 HD 현대 일렉트릭이 LS 일렉트릭보다 시가총액은 오히려 2배 정도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3월달 이후에 기간 매집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HD 현대 일렉트릭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전기를 가져오는 송전반이고 LS 일렉트릭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송전반에서 전기를 가지고 와서 소비자들에게 뿌려주는 배전반이 주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미 시장에서 노후화 때문에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송전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전반 시장이 침체기이냐? 그게 절대 아니고 배전반 시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드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 전고점 부근인 13만 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은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고 있다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의 편입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에서 조금 벗어나서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봐서요.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이 종목을 한번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포스코 그룹의 이제 무역 산업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과거 대우 인터내셔널 보시면 되겠죠. 무역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무역업의 이제 중심이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2차 사업관, 2차 전지 사업과 관련된 무역 사업 쪽으로 사업의 중심이 지금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관련된 원료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에 의존한 그런 어떤 원료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닌 중국 외의 지역에서 2차 전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원료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천연 흑연 같은 경우는 이제 탄자니아라 광산에서 흑연을 공급망을 구축하는 거 하거나 내지는 블랙파우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2차 전지 원료 소재들을 계속해서 확보를 하면서 그룹 계열사들한테 매출을 내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오히려 이제 포스코 그룹의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메인 사업 업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종목이 오히려 더 그런 어떤 포스코 그룹의 이제 2차 전지 사업과 관련된 장기적인 성장성을 이끌어내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이제 연구 자석 사업을 또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어서 탈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강도 높은 호재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실질적으로 뭐 북미 글로벌 완성차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연구 자석에 대한 수주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자석 쪽에서도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어서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만약에 활성화되게 되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클 수 있다는 점 보시기 바라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장기 횡보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아주 지리하고 횡보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답답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가 대부분이 이런 패턴들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아직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옆으로 기어가고 답답한 흐름이 전개될 수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이렇게 한 번 정도 이제 요 위치가 바로 이제 연구 자석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움직인 것이거든요. 이런 패턴들을 보게 되면 반발 매수가 이제 조금씩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급등보다는 점진적인 완만한 반등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위치이기 때문에 한번 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요.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56,700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7만 원, 그리고 손절가 52,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56,700원,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원자력 관련 종목인 우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원자력 관련해서 제가 스탠스를 조금 바꿨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존에는 뉴스가 나올 때 급등할 때 팔자였는데 이제는 꾸준히 매집하면서 들고 가자라는 스탠스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커나가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전력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SMR 소형 원전 모듈이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이슈는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 국내 정부의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원자력이 2개에서 4개 정도 더 추가적으로 건설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4월 10일 이후에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이슈가 또 하나의 원자력 터닝 포인트의 하나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올해 6월달 같은 경우에는 고리 1호기가 폐쇄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정부 승인 이후에 본격적으로 폐쇄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원전 해체 관련 종목들도 이슈가 될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요. 우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원전 개척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자로 내에 들어가는 개척기는 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 수출 우려로 단독으로는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해외에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1, 2호기에 개척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4호기까지 지어졌는데 향후에는 추가적으로 3, 4호기 쪽으로도 추가적으로 개척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원자력 관련해서는 최선 호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간 수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는 9,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8,000원 정도 잡으시면 무난하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SMR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주 우진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000원, 목표가는 10,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8,000원 얘기 들어봤습니다. 또 기관의 수급도 쏠리고 있는 와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매니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예, 오늘 장이 마감이 되고 나서 역시 이제 무료 방송을 했습니다. 무료 방송을 해서 녹화 내용을 한규수 네이버 밴드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저는 지금 요즘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으로 좀 방향을 좀 많이 틀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쪽을 많이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고체 배터리하고는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2차 전지를 봐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 그리고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 시세가 아직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후발주들과 그리고 섹터, 종목군들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위치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까지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한규수 네이버 밴드 가셔서 오늘 녹화 방송 꼭 보시기 바라고, 내일도 장 마감이 되고 나서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진행을 할 겁니다. 내일 3시 50분 무료 방송도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전지와 전고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월, 화, 수, 목, 금 아침 8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내일 아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요일날 FOMC 금리 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매집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제가 챙겨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아침 8시에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장 시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스타거즈 투나잇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